여러분, 인테리어든 설비든 업자를 불러서 어떠한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원래 이 돈 내고 하는 게 맞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스럽지 않은 게 없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시공하는 것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오늘 빨래방 공사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심지어 직접 매우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 공사에 대해 한번 쪼개볼까요? 크게는 인테리어 공사, 설비 공사, 도비 공사, 냉난방기, 간판 등의 기타 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다시 목공사, 필름, 페인트, 바닥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비 공사는 전기, 급수 및 배수, 급기 및 배기, 가스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비 공사는 세탁 장비들을 매장 내부 정해진 위치에 잘 놓고 잘 고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 외 기타 공사로 냉난방기, 간판, 내부 쌓인물 시공 등이 들어갑니다. 시공 순서는 철거, 목공사, 필름 페인트, 도비, 바닥 설비, 냉난방기, 간판 쌓인물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쉬는 날 없이 진행된다면 3주 안에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각 공정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공사입니다. 목공사가 잘 되면 다른 공정들은 도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공사는 필히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대로 작업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할 것을 고려해서 전기선을 미리 빼놓는다든지 타공을 미리 해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세탁기 사이사이에는 최소 15mm 이상, 건조기는 최소 10mm 이상 떨어뜨려 목공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비공사입니다. 도비공사는 무거운 장비들을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큰 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고, 옮기는 과정에 인테리어나 기둥, 벽에 부딪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바닥과 고정시키는 앙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전 주변 상가 및 관리소에 사전 고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탁기 하단에 베이스를 설치하는데, 옛날에는 공구리를 치기도 했으나 내구성 탓에 요새는 거의 철제 빔으로 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여기 스테인리스 안에 철제 빔이 들어가 있고요. 세탁기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빔을 제 위치에 위치시킨 후에 수평을 잡고, 그리고 바닥과 빔을 먼저 앙카로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 세탁기를 올려 빔과 고정합니다. 나머지 건조기나 운동화 세탁기는 진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고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닥 공사입니다. 목공과 장비를 위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만 바닥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계실 등에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하고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공사는 돌타일, 데코타일, 콩자갈, 에폭시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저는 데코타일을 추천합니다. 데코타일은 일단 가격이 다른 시공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재질이 유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 소요도 덜 생기고, 보수도 다른 시공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다른 시공이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쁠 수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을 더 쓰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지금 돌타일로 시공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이사이 시멘트들이 깨지고 타일이 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닥 공사와 더불어 설비도 함께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기공사는 배전반 위치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각각 전기를 사용하는 위치에 전기선을 놓아주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상품 판매기, 키오스크에 개별 콘센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달고 원하는 위치에 콘센트와 각종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위치에도 선을 빼놓으시면 됩니다. 급수공사는 원 배관의 굵기와 수압에 따라서 20mm 이상이 되고 수압이 괜찮다면 직수로 연결하고, 배관이 15mm이거나 수압이 낮다고 느껴질 때는 물탱크와 이와 같은 물탱크 그리고 양수기를 설치해 줍니다. 물탱크 크기가 꽤나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수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도 보시면 물탱크가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거의 2평 이상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온수가 필요하면 이렇게 가스 온수기나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덕트 공사는 건조기에서 외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가스 온수기를 사용하시면 가스 온수기에 있는 연도도 아까 나왔죠? 같이 외부까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스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덕트 연결 부위를 내열 실리콘과 문박 테이프로 이렇게 잘 감아주시고, 주의할 사항은 가스 온수기는 연도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천장에 매립할 경우 사용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배관이 가스 온수기 연도입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구멍, 급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사이즈도 중요한데요. 장비 대수에 따라서 크기를 맞춰줘야 되고,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기 부족 오류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급기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건조기 4대를 동시에 돌리려면 대각선으로 약 15에서 20인치 정도 구멍을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그릴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불러서 가스 배관 공사를 하고 검사와 개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조기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설비가 마무리되었으면 마지막으로 기타 공사들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냉난방기는 실제 평수 대비 1.5에서 2배, 2배 평형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4A 시스템 에어컨을 추천합니다. 요새 나오는 모델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인체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사람이 나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인 매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고를 때 꼭 인체 감지와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판과 사인물도 업체에 일러스트로 만든 시안을 제공해서 진행하면 더 저렴하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간판은 채널 간판, 파나플렉스 2가지 중에 선택하고요. 채널 간판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예쁘고 비싼 거, 그리고 파나플렉스 간판은
저기 보시는 저런 부동산처럼 잘 보이지만 싼데 덜 예쁜 거 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기계실이 보이는 유리면에 이렇게 실사를 출력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각종 안내물과 스티커 등등을 간판업체에 의뢰해서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에도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들이 있죠. 각종 부착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에 필요한 공사들을 순서대로 다 짚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 가이드만 있어도 시공업체와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셀프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탈수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저도 6호 전까지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제가 남들보다 싸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셀프로 시공을 해보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업체와 나 사이에 누군가 끼어드는 순간 공사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빨래방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들 중에 셀프 시공을 허용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빨래방 업체 중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외주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직접 시공까지 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시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중에 2호점, 3호점 할 때 너무도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빠이.